손바닥대. 찰싹. 건강관리를 이렇게 하다니. 이게 뭡니까? 우리 PD님의 피 검사를 하고 깜짝 놀라서 이걸 컨텐츠를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기상천외한 숫자를 보아서. 기상천외하니까.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 PD님의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세분화돼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제 피검사랑 관련된 부분. 당뇨병 수치를 보니까 공복혈당만 검사를 했는데 이게 104 정도 나오셨어요. 원래 공복혈당은 100 아래로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00 이상부터는 이제 당뇨를 의심을 해봐야 되고 126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이거는 당뇨로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환자분은 104, 그래서 전당뇨 단계로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네 가지는 콜레스테롤이랑 관련된 수치인데요. 이 총 콜레스테롤은 요 밑에 있는 세 가지의 콜레스테롤을 합친 계산식에 넣어서 합친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73, 그래서 200 미만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죠. 네, 요 분액을 보면은 아주 기상천외한 숫자가 써 있습니다. 먼저 이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HDL이라고도 하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높을수록 좋은 애고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그래도 50 이상은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60 이상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44, 그래서 꽤 낮은 편이시고요. 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독소를 해독하고 탄수화물 같은 것도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ALT가 조금 높은 편이세요. 원래 보통 40을 기준으로 이제 정상을 얘기를 하는데 40보다 조금 높아서 이 사람은 약간 간세포가 스물스물 깨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복부 초음파를 해보면 98%는 지방간이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 지방간이 너무 심해서 간이 깨지기 시작한 상태, 염증이 있는 상태. 그래서 지방간 염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혈액 검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공복혈당이 조금 높다는 거, 그리고 고밀도 콜레스테롤 좋은 애가 낮다는 거, 그리고 간 수치, ALT 수치가 좀 높다는 거, 이 정도를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침 우리 선생님이 저희 병원에 이제 촬영차 온 김에 이제 팔로우업을 해보자. 이제 피 검사 수치가 얼마나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 이런 걸 좀 보자 이러면서 피 검사를 했는데 정말 기상천외한 수치가 나왔다는 거. 혈액 검사 첨삭지도. 따단. 이제 AST, ALT, 감마지T, 빌리루빈 이렇게가 이제 대표적인 간 기능 수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ST 정상이고 ALT 지난번처럼 조금 높죠. 40 이상부터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42 정도 나오셨고요. 감마지T 35, 그리고 빌리루빈 1.0 이렇게 나오셨어요. ALT 같은 경우에는 간 자체의 특이적인 효소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고 있으면 간이 깨지고 있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네. 수치보다 조금 떨어져. 이거 의미 없어요. 그래? 올라가면 올라간 거지. 뭐 이거 이 떨어졌다고 아주 오차 범위 내려서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대망의 두 번째 장. 그리고 우려했던 이제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요. 당화혈색소는 6.5부터 당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리고 5.6 아래부터는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 요 사이에 있는 애매한 애들은 너 당뇨 걸릴 준비해.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전당뇨 단계, 주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PD님이 5.9가 나오셨거든요. 이건 이제 전당뇨 단계. 그래서 전당뇨 단계인 상태에서 한 3, 4개월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전당뇨 단계예요. 곧 있으면 당뇨 치료 받으셔야 돼요. 당뇨? 네. 소변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에서도 뭔가 차이가 나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면 당이 너무 넘치면 우리 몸에서는 걔를 배출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다음, 다갈, 다뇨. 물을 갈증이 많이 생기고 물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만큼 또 소변을 보게 되고 그게 우리 신체에서는 당을 어떻게든 낮추려고 소변으로 내보내게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반성하세요. 맴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간당간당합니다. 5.9, 6점대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뇨 관리를 하셔야 되는 단계고, 여기에서 제가 1번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단당류, 이당류, 탄산음료 이런 것들 일단 먼저 끊어보십시오. 사실 내가 식단이나 술이나 이런 걸 끊는 거는 일상생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고치기가 되게 힘든데, 간식, 디저트 이런 거는 끊기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먼저 끊어보고 한 3개월 관리를 해본 다음에 얘가 떨어지는지 보시고, 만약에 희망적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면 되겠구나. 만약에 수치가 그대로구나,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더 채찍질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수치가 바뀌나. 이렇게 보시면은 총 콜레스테롤 149. 지난번보다 더 떨어진 거야. 지난번에 총 콜레스테롤 173이었거든요. 원래 200이 정상인데 200 아래가. 그러면은 수치가 더 좋아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관리를 잘했나? 이랬지만 보시면은 이 HDL 콜레스테롤, 아까 말씀드렸던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28입니다. 그 사이에 도대체 뭐를 먹었길래 이 수치가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사실 HDL은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거든요. 담배 피시는 분들이 HDL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만이신 분들 많이 떨어지고. 해당 안 하는 거, 억울한 거 있으면 변론하셔도 됩니다. 얘가 왜 높아야 되냐? 이 HDL 콜레스테롤은 조그만한 밀도의 콜레스테롤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이 혈관벽에 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얘네들 이렇게 끌어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간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제 간에서 얘네 데리고 왔네 이러면서 이 지방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혈관벽에 쌓여있는 지방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HDL만한 좋은 약이 없는 거죠. 이 HDL 올리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만, 흡연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음식의 그 지방의 비율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쁜 질의 지방, 붉은 육류, 유명하죠.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쁜 지방이고 HDL 상승하는 데는 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 줄이시는 게 좋고, 대신에 좋은 거는 이제 닭, 오리고기 이런 하얀색의 육류가 이제 빨간색보다는 좋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생선. 생선 먹기 쉽지 않지만 맛있는 생선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약간 비율을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치킨은 안 됩니다. 닭은 되지만 치킨은 그 튀김옷에 트랜스 지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운 거는 괜찮습니다. 구운 닭은 찬성하는 편이고 저도 환자분들한테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비타민 D.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타민 D. 비타민 D가 아주 혈빈합니다. 8.4. 이렇게 낮은 사람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비타민 D는 30 이상을 정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10 이하부터는 심각하게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8.4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햇빛은 조금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타민 D 보충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양제 같은 걸로. 네, 이 상황에서는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코드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실비가 있으시다면은 그냥 주사 치료를 빨리 받아서 빨리 올리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먹는 걸로 해결하고 싶다, 주사 맞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는 하루에 1000단위 이상은 먹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비타민 D를 사 먹으면은 400단위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샀을 때 용량이 어떤 건지, 한 알의 용량이 어떤 건지 좀 보시고, 400단위면은 2알 이상, 그래서 많이 먹는다면 3알까지는 드셔야 되고요, 하루에. 그리고 비타민 D 추천드리는 거는 액상형이 훨씬 좋아요. 흡수가 훨씬 잘 되고요. 얘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질이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훨씬 잘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할 때 같이 먹는 거를 제일 추천드립니다. 얘는 뭔가 결핍이 많이 되면 뭐 어디에 좀 실질적인 그런 게 반응? 아니, 검기식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의 중요성을 모른단 말이야? 이거는 못본 것 같은데. 사실 비타민 D는 필수 비타민 중에 하나기는 해서 얘가 떨어지면 뭐 피로감 뭐 이런 게 당연히 생길 수 있지만, 이 비타민 D의 가장 중요한 거는 칼슘을 흡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에서 칼슘을 흡수를 할 때 어쨌든 그 단백질,
뭐라 해야 되죠? 세포에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칼슘을 이렇게 빨아들이려면 그 역할을 할 때 비타민 D가 같이 있어줘야 칼슘을 같이 흡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 비타민 D가 떨어지면 그만큼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칼슘이 체내에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떠셨나요? 궁금하신 점은 없나요? 와, 당뇨가 좀 충격적이어서 그럴 수 있죠. 좀 막막하긴 하네요. 선생님의 체형을 딱 봤을 때 그냥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만한 체형이기는 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거에는 살 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지금이라도 조금 빼시는 게 좋고, 보통 이제 내가 그러면 얼마나 빼야 되냐? 나 1kg 뺐어. 이제 뺐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몸무게의 5% 이상은 꼭 빼셔야 되고요. 만약에 당뇨를 진짜로 진단을 받게 되시면 그때는 자기 체중의 10% 이상 빼야 되는 거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체중 감량을 해보시고 다시 재검을 해서 만약 당화혈색소가 좋아졌어 이러면 그래 관리하면은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한번 해보죠. 네, 네, 도전! 좋아요. 도전! 3개월 뒤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서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